2023학년도 교원 양성대학 온라인 공동 입시 설명회 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사 일정에 대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1일차에는 서울교대, 진주교대, 한국교원대가 있었고요. 오늘 6월 7일 2일차에는 대구교대, 광주교대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6월 9일 3일차에는 여러분들 시험이 있죠. 시험 학력평가 후에 18시에 경인교대 단독으로 있고요. 6월 13일 월요일 마지막 4일차에 부산, 청주, 춘천교대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해 주실 각 대학 입학사정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교대 김항남 입학사정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교대 정성범 입학사정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대구교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예,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교육대학교 입학사정관 김학남입니다. 저희 학교 먼저 입학 전형 안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먼저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주요 변경사항,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 안내,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 안내,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저희 학교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22학년도와 23학년도에는 주요 변경사항이 달라진 점은 없고요. 24학년도를 보시면 참스승 전형이 모집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42명으로 변경되었고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150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전형이 모집 시기 변경이랑 전형 유형이 바뀌었는데요. 23학년도까지는 수시 모집에서 모집 인원을 선발했지만 24학년도에서는 정시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단계 선발 배수도 24학년도에서는 좀 변경이 됩니다. 기존에 3배수 또는 2.5배수로 선발해왔는데 24학년도에는 참스승 전형 3배수 유지하지만 참스승 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이 2배수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성비 적용 또한 변경되는데 정시 모집에서는 성비 적용을 하지 않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23학년도부터 단계별 전형이 아닌 일괄 합산 전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22학년도 1단계 합격 및 최종 등록 결과입니다. 먼저 저희 학교 주요 전형이 참스승과 지역인재 전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일단 참스승 전형부터 말씀드리면 1단계 합격자 3배수 195명이었고 그 중에 면접 참가는 155명이었습니다. 결시율 20.5%였고요. 최종 등록 인원은 3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 1단계 합격자 수는 3배수 381명이었고 면접 참가는 358명, 결시율 6%였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대구 경북의 유일의 교육대학교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에서 면접에 참가한 학생들이 비율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최종 등록 인원은 126명이었고요. 남학생 같은 경우 후보 14번까지, 여학생은 후보 37번까지 합격하였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8명 모집에 최종 등록 인원 8명이었고요. 후보 7번까지 합격했습니다. 농어촌 전형은 모집 인원 15명 중에 14명 등록하였고요. 기초수급자 전형은 정원내 같은 경우 모집 인원 14명 중 14명 모두 등록하였고 정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애인 전형은 모집 인원 14명 중에 13명, 서해오도 모집 인원 3명 중에 모두 최종 등록하였습니다. 22학년도 참스승 전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지원 인원 같은 경우에는 총 528명이었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8.1대 1이었습니다. 남학생 161명, 여학생 367명이 지원했었고요. 그 중에 1단계 합격자는 성비 적용으로 남학생 59명, 여학생 136명, 총 195명이 합격하였습니다. 그 중에 면접은 남학생 48명, 여학생 107명이 참가하였고 최초 합격 그리고 최종 등록 인원은 이렇게 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교과 기준 결과인데요. 보통은 여학생이 조금 등급이 약간은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자의 평균은 남학생 2.31, 여학생 2.14였습니다. 그리고 1단계로 합격자로 넘어가면 남학생 1.78, 여학생 1.6, 최초 합격 남학생 1.62, 여학생 1.42, 최종 등록 인원 남학생 1.92, 1.77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참스승 전형의 당락 변경 현황입니다. 1단계 합격자의 경우 이 당락 변경이 바뀐 비율을 저희가 이렇게 도식화했습니다. 교과 등급이 우수했는데 그 우수한 학생이 실제 서류에서 통과하지 못한 비율이 남학생 28.8%, 여학생 19.9%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 합격자의 경우도 서류 성적이 높아서 면접에서도 통과되리라 예상했지만 의외로 당락이 바뀐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학생은 그 비율이 20%, 여학생은 31.1%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통 당락이 변경되는 비율이 남녀 통틀어서 한 20% 정도라고 20%에서 25%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스승 전형 지역별 분포 현황입니다. 아무래도 전국 단위 전형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지원한 인원이 더 많고요. 그 중에 경남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고 그리고 최종 등록 인원도 제일 많습니다. 그 뒤로 경기 지역의 학생들이 지원 인원은 많은 편인데 많은 편에 비해서 등록 인원은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산 지역도 지원 인원에 비해서 등록 인원은 높지만 경기 지역 다음으로 울산 지역의 학생들이 등록 인원이 순위를 등록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 지원 현황은 일단 지원 인원은 총 47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 3.76대 1이었고요. 남학생의 경우 147명, 여학생 330명이 지원했습니다. 1단계 합격자의 경우 성비 적용으로 남학생 115명, 여학생 226명, 총 381명이었고요. 이 중에 면접 참가는 남학생 105명, 여학생 253명, 총 358명이 면접에 참가했습니다. 최초 합격 127명이 했고요. 최종 등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 39명, 여학생 87명,
후보 순위 표에 있는 남학생 후보 14번, 여학생 후보 37번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이 교과 기준도 마찬가지로 여학생의 등급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스승 전형보다는 약간 성적 차이가 조금 더 많이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원자의 남학생 평균 등급은 2.61, 여학생 2.18이었고요. 1단계 합격자는 남학생 2.23, 여학생 1.92, 그리고 최초는 남학생 1.74, 여학생 1.63, 최종 등록은 남학생 1.99, 여학생 1.79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역인재 전형도 당락 변경 현황을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2단계 최초 합격자의 경우 남학생은 28.2%, 여학생은 23.9%가 당락이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2단계 최종 합격자의 경우 남학생 38.5%, 여학생 37.5%가 당락이 바뀐 걸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한 25%에서 한 35% 사이에 인원의 학생들이 당락이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인재 인원 분포인데요. 아무래도 경북 지역에 학교나 학생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지원 인원이라든가 최초 합격, 최종 합격자의 비율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한 6대 4, 많게는 6.5대 3.5의 비율로 경북 지역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합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타 특별 전형입니다. 국가보훈 전형 같은 경우 지원자가 40명이었고요. 그중에 1단계 합격 24명, 면접에 21명, 최종 등록 8명이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전형도 정원 내외 모두 모집 인원만큼 최종 등록을 했었습니다. 농어촌과 장애인 전형 같은 경우 각각 모집 인원 15명, 14명이었는데 등록은 14명, 13명이 했었습니다. 자녀 후보까지 없이 14명, 13명으로 등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형의 등급은 조금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네, 그래서 그 표를 조금 참고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 안내입니다. 23학년도는 전년도와 거의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24학년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빨갛게 글씨가 된 부분이 이제 24학년도에 바뀌는 부분인데요.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24학년도에 미반영되고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자율 동아리도 미반영되고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미반영됩니다. 그리고 독서활동 같은 경우도 24학년도부터 미반영됩니다. 이 부분을 잘 확인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교 평가별, 영역별 평가 포인트인데요. 저희 학교는 서류 평가에서 4가지 평가 영역으로 구분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지식 활용, 교직 수행, 교직 소양, 그리고 개인 사회적 역량 이렇게 총 4가지의 영역으로 서류 평가를 하고 있고요. 면접에서는 3가지 영역으로 평가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 교직 소양 및 인성,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평가 영역의 평가 내용을 이렇게 도식화했는데
학습 능력과 탐구 정신 같은 경우는 서류 평가 창의적 지식 활용 역량으로 평가되어지고 교수 역량, 초등 교직에 대한 어떤 관심과 열정은 교직 수행과 교직 소양 영역에서, 그리고 인성적인 부분은 개인 사회적 역량에서 평가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역별 주요 평가 항목입니다. 저희 평가 영역에 따라 옆에 학교 생활 기록부 항목을 저희가 관련 항목을 이렇게 표로 다시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모든 평가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거의 주요 평가 항목이라고도 될 만큼 많이 평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지식 활용에서는 그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서 학업 성취도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 동아리 부분, 자율 활동 부분, 그리고 동아리 활동 부분을 창의적 체험 활동 영역에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과 독서 활동에서도 창의적 지식 활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직 수행과 교직 소양에서는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에 관해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도 평가 영역에 들어가고요. 수상 경력, 봉사 실적, 독서 활동, 그중에 교육 관련 독서 활동까지도 교직 수행 및 소양 부분에 관련지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회적 역량 같은 경우도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 들어가고요.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리고 출결 상황, 수상 경력, 봉사 실적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지식 활용에서는 교과 성적,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교과 성적과 향상 정도도 보고 있고요. 그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과목별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단위수, 이수자 수, 이수 과목 등을 파악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시간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수업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활발한 탐구 활동까지 했는지까지 이 평가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직 수행과 교직 소양에서는 교학 상장을 실천하는 노력 여부, 그리고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 여부 및 도전 정신, 이런 것들도 보고 있고요.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에서도 초등교직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경험 등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비교과 활동에서 참여했던 것보다는 활동 과정이랑 활동 내용을 조금 더 중요하게 저희는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평가에 전혀 좋지 않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변경 전후의 활동을 파악하기 때문에 진로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라는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후의 활동이 어떤지를 저희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유의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사회적 역량은 단체 활동을 통한 얼마나 타인에 대한 어떤 이해와 배려 등을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 협동심, 책임감, 리더십, 타인에 대한 공감 등을 반영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기부의 항목별로 저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적에서는 전학에 대한 불이익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리고 출결 사항 같은 경우도 미인정
미인정 결석만 조금 감점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나 그 어떤 확인된 바가 있다면 저희는 그것도 한번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결 사항에서는 미인정 관련된 결석이라든가 결과, 조퇴 등이 없다면 크게 불이익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상 경력 같은 경우 어떠한 과목 영역이든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율활동 같은 경우 동아리 활동, 주제 탐구 활동, 프로젝트 학습 관련 활동, 예체능 활동 등 모든 활동을 경험 중심으로 좀 평가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봉사활동, 진로활동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과학습 발달 사항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등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점수, 표준편차, 이수자수, 단위수 등을 보고요. 학습 과정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성취 수준만 나와 있는데 이 성취 수준으로 평가하기 조금 힘든 부분은 저희가 과목 간 연계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부 특기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요. 과목 선택에 대한 어떤 유불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서활동 사항 같은 경우도 학생의 어떤 진로나 흥미와 관련된 다양한 독서활동, 일관된 독서활동도 참고해서 평가에 반영하고요. 행동특선 및 종합의견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면접평가 안내입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 면접 안내 영상 및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일단 블라인드 면접이고요. 지원자 개인정보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에 저희 가번호를 부여야 합니다. 수험번호가 아니라 저희 학교 가번호를 이용해서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요. 면접에 오실 때는 교복을 착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류 확인 면접이어서 학생부를 기반으로 면접위원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 확인 질문, 거기에 덧붙인 추가 질문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대3 개별 면접이고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점수 반영은 각 면접 인원이 부여한 평균 점수, 평가 점수의 평균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팁이라고 하면 생기부 내용을 꼼꼼히 학기마다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질문 의도를 잘 파악하고 핵심만 잘 간결하게 답변하는 연습도 필요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면접을 하면 긴장할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긴장을 풀고 침착하게 답변하는 연습도 하시면 실제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면접 평가는 1학년 때부터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생기부 내용을 학기마다 한 번씩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교대에 지원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본인의 경험 등을 잘 정리해서 답변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나면 예상 질문 그리고 답변을 준비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 내용을 그냥 암기해서 면접장에서 이렇게 내가 외웠던 것들을 그냥 얘기해 보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면접에 가면 이게 오히려 면접위원들이 조금 좋지 않게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침착하게 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한 번씩 친구들,
선생님, 부모님 도움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 학교 이제 진행 절차인데,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 화면은 그 영상 안에 한 부분을 캡처를 했습니다. 그 진행 절차 부분을 캡처한 화면인데, 대기실에 도착을 하면 수험표를 받게 되고요. 통신 전자기기는 안내요한테 제출을 하고 난 뒤에 면접실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번호 순으로 한 명씩 입장을 하고 그리고 퇴실할 때 개인 소지품 수령하고 바로 집으로 귀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면접 조가 다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개인이 면접을 다 보고 나면 바로 귀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시 모집의 전년도 전형 결과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196명을 모집 인원이었는데 지원 인원이 남학생 178명, 여학생 219명, 총 397명 지원했습니다. 경쟁률 2.03대 1이었고요. 최종 등록은 남학생 81명, 여학생 114명이었습니다. 전형 결과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이제 환산 점수를 해서 수능에 최종 합격선은 872점이었고요. 최종 등록 평균은 886점이었습니다. 등급은 최종 합격선은 2.8, 최종 등록자 평균은 2.3이었습니다. 저희 출결은 미인정 결석이 감점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 등록자에서 0.18의 감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는 저희가 영상 녹화 면접으로 진행했고요. 패스페일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패스했다면 모두 100점을 플러스했습니다. 그래서 총점이 최종 합격은 973점이었고요. 최종 등록자 평균은 986점이었습니다. 저희 학교 수능 성적 산출 방식이 22학년도부터 조금 바뀌었는데요. 이 수능 성적 산출 프로그램은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 산출식은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는 본인이 취득한 표준 점수를 전국 최고 표준 점수로 나누고 반영 비율 0.3 곱하고 다시 곱하기 1000을 해서 각 300점 만점이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등급별로 저희가 환산 점수가 있습니다. 1등급의 경우 200점, 2등급 195점 순으로 보실 수 있고요.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각 영역이 만점이 200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취득한 1과목 표준 점수를 전국 최고 해당 과목 표준 점수로 나누고 반영 비율 0.1 곱하고 곱하기 1000을 하면 각 탐구 영역별로 해서 만점 200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의고사 성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2학년도와 24학년도까지의 변경 사항인데요. 22학년도는 169명이었는데 2월 인원이 죄송합니다. 22학년도 모집 인원은 196명이었는데 최초 모집 인원은 169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2월 인원이 27명이 발생되어서 196명을 모집하였고요. 23학년도, 24학년도는 일반형 모집 인원은 170명입니다. 근데 24학년도 같은 경우는 정원외로 기초수급자 관련 전형 6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전형이 아니라 일괄 합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97.1%와 면접 2.9% 반영해서 일괄 합산으로 총 점수가 높은 학생부터 선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방식은 조금 전에 설명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사전에 질문한 내용을 제가 다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요 질문 내용을 좀 추가로 더 받기 전에 사전에 질문한 부분을 제가 다시 정리를 좀 했었는데요. PPT의 내용에 중복되는 부분은 뺐고요. PPT 내용이 없는 부분을 제가 조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대구교대 면접 준비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 학교 이제 면접을 이제 표현을 잘 한다라기보다는 학생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든가 논리적 사고력을 좀 더 높이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하는 게 면접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뭐 암기해서 이렇게 질문 내용을 답변하기보다는 내면에 있는 솔직함을 어필한다면은 면접에서 좋은 점수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내신 반영에 대해서 사전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는 일단 학년별 비율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 과목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의 모든 과목을 평가합니다. 네, 그래서 그 평가할 때는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는 모든 내용들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사항까지 평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기부 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그 학생부 기재 변경 및 축소로 인해서 평가가 이제 조금 변화가 생겼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세밀하게 조금 평가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평가할 때 많은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교과 영역만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일단 학교 생활기록부 평가 시에는 다면적 종합 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여러 평가 요소를 반영해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라든가 여러 과목들의 활동도 궁금해 하셨는데 뭐 전문 교과라든가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도 과목 이수 자체보다는 학업 태도, 탐구 활동 관점에서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탐색 활동으로 과목을 선택했다면 전공 적합성으로 평가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일단 고등학교에서 개설한 교육 과정을 토대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대한 어떤 참여도, 학습 태도, 뭐 여러 수업에 관해서 적극적인 태도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다 평가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평가 방향도 교사분이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생활을 잘 한 학생이 대학교에서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평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을 얼마나 잘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종합전형의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 얼마나 잘 학생인지가 중요하게 생각되고 이걸 바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준비를 하신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높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예. 예, 김학남 선생님의 발표 수고하셨고요. 네. 대구교대에 대해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한테 한 서너 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이제 그 손들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손들기 기능을 해서 순서대로 올려주신 분들께 제가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손든 참가자가 있네요. 제일 3학년 6반 8반이라고 쓰신 분 성함을 안 밝히셨는데 3학년 6반 8반 쓰신 분 채팅창을 눌러서 거기에다가 질문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재경님, 최효정님 질문 딴 데다 어떻게 뭐 만들었다가 나중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3학년 6반 8반이라고 쓰신 분 채팅창에다가 질문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구교대 김학란 선생님 그 채팅창 눌러보시면 네. 소논문 기재 가능한 과목이 무엇이 있나요? 이런 아, 질문이 있네요. 네. 지금 소논문 기재 가능한 과목이 없지요, 이제.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살펴봐야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지금 관련 자료 요 부분은 저희 학교 혹시 입학 상담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질문 내용을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다시 정확하게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혹시나 시간이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한 번 더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논문 이제 못 하거든요. 그 학생부 기재 금지 사항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기재 가능한 과목이 무엇이 있냐? 아마 없을 겁니다. 소논문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 다음 이재경님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세요. 아니 이재경님 이제 3학년 그 두 번째 질문은 못하고 네네. 이재경님 질문을 보면 네. 질문이 좀 기네요. 네네. 1단계 성적 700점, 면접 300점이라 면접이 30% 반영인데요. 면접 실질 반영 비율이 31.2%라고 하셨는데 30% 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요거 먼저 답변하시죠. 네네. 저희가 이렇게 1단계 성적을 이렇게 서류 평가와 이렇게 서류 평가로 하고 나서 이제 면접을 반영을 하는데 이렇게 일단은 저희가 면접 기본 점수는 없습니다. 예. 면접 기본 점수가 없고요. 각 면접위원회 평가 점수를 평균해서 면접 평가 점수에 반영하다 보니까 약간은 실제 반영률이 31.2%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평가위원이 총 3분이고 그 평가위원의 평균을 면접 성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약간 실제 반영률이 31.2%로 나타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로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예, 전년도에 면접위원들이 최하 점수는 0점이 네. 있었나요? 저희는 면접에 불참하면은 0점이고요. 네. 면접에 참여한 학생 중에 0점은 없었습니다. 예. 최하 점수는 기억나세요? 아, 제가 최하 점수는 지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플로어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한 점이 면접 네, 300점이라고 했었을 때 전년도 네, 통계값으로 최하 점수가 만약에 뭐 250점이다 잃어버리면은 네, 최하 점수부터 최고 점수까지 해서 어느 정도 편차가 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아마 예, 이제 다음에
대구교대 Q&A에다가 만약에 질문을 주시면 아마 대구교대 측에서 최하 점수와 최고 점수 그런 점수로 해서 알려드리시면 좀 더 이해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최효정님, 네, 최효정님 질문 올려주세요. 정시로 가면 가군인가요? 나군인가요? 네, 간단한 질문이에요. 네. 아, 네. 예. 그리고 채팅창에 밑으로 들어가 보세요. 네네네. 대구교대 정시 나군이죠? 예, 예. 저희 나군입니다. 예, 예. 네. 예. 지금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게 정시에는 대부분 나군에 있어요. 가군에 한국교운대만 있어요. 그러니까 교운대 빼고는 이화여대 초등교육까지 작년부터 나군으로 왔어요. 그래서 가에는 교운대가 있고 나머지는 다 나군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2분이 남았는데 네. 잠깐만요. 아까 전에 1분 정도 남아서 아까 3학년 6반, 8반에서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독서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저희가 이게 독서 활동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몇 권까지는 뭐 몇 권은 몇 점,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다만 이제 적게 활동한 학생들보다는 많게 활동한 학생들이 물론 좋은 평가받는 거는 확실한 거고요. 그래서 그 많고 적음의 어떤 기준은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 많이 읽어둔다면, 확실히, 평가에는 좋게 반영되지 않을까 보고요. 1학년 때 다섯 권, 2학년 때 다섯 권, 3학년 때 다섯 권, 이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평가를 하지는 않아서, 이게 좀, 제가 또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교대 입학 홈페이지에 Q&A 게시판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면 대구교대 측 선생님들이 아마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예, 대구교대 김학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은 광주교대 발표가 있겠습니다. 광주교대 정성범 입학사정관님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잘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네, 잘 보입니다.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교대 입학사정관 정성범입니다. 지금 광주교대의 경우 올해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학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발전하는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학년도 광주교육대학교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23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해드리고 두 번째 2023학년도 대입 전형 안내, 세 번째는 2022학년도 대입 전형 결과를 분석하고 네 번째 면접 팁,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 이야기 드리고 그다음에 Q&A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저희 대학은 2023학년도에 지역 인재를 확대하기로 하여서 전국 단위 선발인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은 81명으로 축소하고 광주 인재 전형은 40명, 전남 인재 전형은 4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의 선발 배수가 3배수에서 4배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 작년이랑 동일하게 2배수, 그 외 전형은 3배수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이 2022학년도에 비해 직관적이고 명료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딱 보셔도 좀 더 직관적으로 변동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이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할 부분은 2023학년도에 정시 면접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는 받지 않고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십 종합 전형의 자격이 좀 확대가 되었는데요. 먼저 장애인 대상자 전형의 장애 구분 제한이 없어졌다는 점, 그다음에 농어촌 학생 전형의 경우 기존 중고등학교 전과정 동안 본인 부모 모두가 농어촌에 거주해야 하는 유형원만 있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전과정 동안 본인이 농어촌에 거주하면 되는 유형2가 추가되었습니다. 농어촌 유형1과 유형2의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이제 수십 모집 인원은 표와 같고,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성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 81명, 그다음에 전라남도 교육감 추천 전형이 50명, 광주 인재 40명, 전남 인재 40명,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특별 전형을 포함해서 수시에서는 총 246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시 전형을 자세히 보면은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81명, 그다음에 광주 인재 전형은 40명, 전남 인재 전형은 40명, 그다음에 전라남도 교육감 추천 전형은 50명을 선발하고 있고,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의 경우 5명, 다문화 가정 전형 같은 경우에 3명, 장애인 대상자 전형은 10명, 농어촌 학생 전형은 10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전형은 7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선발 배수 및 반영 비율입니다. 1단계는 서류평가 100%로 평가를 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70% 점수를 반영하고 면접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시는 모든 전형에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선발 배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은 400%, 지역 인재는 200%, 그다음에 나머지 그 외 전형은 300%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선발 방법입니다. 먼저 이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13일 화요일부터 17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접수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1단계 서류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서류평가는 입학사정관이 2인 1조, 그 다음에 2단계 면접평가에서는 3인 1조로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둘 다 블라인드 평가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합격자 선발은 1단계 서류 70%, 그 다음에 2단계 면접 30%를 종합하여서 정해지게 됩니다. 앞에서 서류평가를 말씀드렸는데요. 서류평가의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크게는 저희 대학의 학업 역량의 50점, 교직 적합성에서 30점, 교직 인성에서 20점으로 나누어지고, 그 밑에 세부 항목으로 6가지 평가 항목이 있는데 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 학업 역량인데요. 기초 학업 역량이란 교과 이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평가 항목입니다.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교과 수업의 태도나 호기심, 그다음에 배운 지식을 활용한 경험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진로 교과 역량인데요. 학생 본인의 교과 흥미에 따라서 이제 선택한 수강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교대이다 보니까 교직 관련 과목이나 예체능 과목에 대한 성취 수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인데요. 교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말 그대로 이제 교대에 진학하기에 적합한 학생인가를 보기 위해서 예비 교사로서의 자질과 교직 관련 활동의 관심도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 역량인데요. 문제 해결 역량은 학교 생활에서 학생이 겪은 어려움을 해결한 경험을 통해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보이는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그 역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공동체 역량은 이제 교사로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 학생이 구성원들과 얼마나 잘 협력하고 공감하고 있는지, 또는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즉, 이 학생이 초등교사로서 얼마나 적합한 교직 인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평가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실성인데요. 성실성은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굉장히 성실한 편이고 배점도 5점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만점을 맞으실 수 있을 거고, 성실성 부분에서는 이제 아래와 같은 출결사항이나 이제 맡은 일에 대한 적극성, 그다음에 학교의 규칙이나 규정을 준수하는 노력 등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어서 정시 전형 안내인데요. 그 전에 이제 서류평가 지표를 보고 이제 면접평가 지표인데, 뒤에서 면접 팁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라서 일단 문제 해결 역량, 교직 적합성, 교직 인성 같은 항목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전형 안내입니다. 정시 모집 인원은 수능 위주 일반 전형을 최초에 이제 108명을 모집할 계획이고, 수시에서 이제 미충원 인원이 생기면 그 인원까지 추가하여 모집하게 됩니다. 이는 정시 정원의 전형도 마찬가지인데, 수시 정원의 전형에서 2월하는 인원이 발생하게 되면 정시 정원의 전형에서도 선발을 하게 되고, 이 정원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이 기준은 국영수 탐구 한 과목 내영역 등급의 합이 14 이내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시는 반영 비율이 수능을 100%로 선발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없기 때문에 수능 100%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고, 100분위 반영 과목은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이 있고, 영어는 이제 등급별 반영 점수로 하고, 이제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어 등급별 반영 점수를 보시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점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1등급을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맞진 않아요. 그래서 절대평가지만 1등급 맞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1등급을 맞지 않더라도 그렇게 낙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반영 점수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1등급, 2등급이면 가산점이 2점, 9등급이면 빵점을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시 과목별 반영 방법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영이 되고, 국수탐 영어는 반영 비율이 25%씩 100% 반영이 되고, 산출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셔서 나중에 본인의 성적을 환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2022학년도 전형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정시 전체 경쟁률입니다. 이제 당연하게도 수시가 경쟁률이 좀 더 높은데, 수시 경쟁률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5.41 대 1이었고, 정시는 2.14 대 1이었습니다. 재학생과 N수생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시는 재학생의 등록률이 83.3%로 훨씬 높았고, 정시는 N수생의 등록률이 68%로 수시는 재학생이 강세를 보이고 정시는 N수생이 강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니, 재학생들은 수시에 지원을 해가지고 빠른 합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성비를 적용하는 전형이 수시 1개, 그다음 정시 1가지 이렇게 있는데요. 정시는 일반 전형이 성비를 적용하고, 수시는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에서 성비를 적용하는데, 이 둘 다 어느 한쪽의 성이 60%를 초과할 수 없는 전형이고, 수시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시의 경우에는 지원하는 비율이 비슷하다 보니까 크게 의미는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시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의 고교 지역별 구분인데요.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의 경우 전국 단위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좀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경기도의 지원율을 보시면 23.3%, 등록자 점유율은 9.5%밖에 되지 않고요.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합쳐서 18.3%이지만 실제 등록자 점유율은 0%, 그러니까 아무도 등록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격을 했지만.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2023학년도에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의 모집 인원을 좀 줄이고 선발 배수를 3배수에서 4배수로 늘린 이유에 해당됩니다. 선발 배수를 늘리게 되면 1단계 합격자가 많아지고 그만큼 광주교대에 정말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면접 기회를 더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시를 보면 지역별 분포를 봤을 때 당연하게도 이제 광주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지원율도 36.6%로 높고 등록자 점유율도 45.8%로 광주 지역은 정시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지역은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 결과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직적성 우수자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이 100명이었는데 지원 인원은 778명. 네. 그리고 등록 인원은 42명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7.78대 1인데 높은 경쟁률에 비해서 실제 등록한 인원은 42명으로 좀 저조한 편인데 이 지표를 보시면 추가 합격한 인원들도 등록을 포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역 인재 전형을 좀 더 늘리고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의 모집 인원을 81명으로 줄인 이유가 여기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전라남도 교육감 추천 전형이라든지 광주 인재, 전남 인재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3에서 4점대 그리고 총 수시 모집에서는 5.41대 1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 결과 이제 등급을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교직적성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평균적으로 1.71대 1, 그다음에 최저는 2.17까지 가는데 일단 등급을 보시기 전에 저희 이제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정성적 종합 평가로 운영을 하니까 내신 등급은 단순히 참고 자료로만 사용을 하시고 실제 평가할 때는 교과 성적 플러스 비교과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 전체를 저희가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등급은 단순하게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전라남도 교육감 추천 전형과 광주 인재 전형, 전남 인재 전형은 평균적으로 2점 초반대를 유지하고 그 외 특별 전형과 나머지 전형 같은 경우에는 3.5, 3.25, 4.47, 2.25, 2.43 등으로 등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시 충원 합격자 현황인데요. 예비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건데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예비번호가 남자는 66번, 여자는 108번까지 빠졌지만 나머지 예비번호가 없어서 추가 합격을 42명 이외에는 못 시켰고 그래서 사실상 합격을 해도 전국 단위 지원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까운 교대에 합격하거나 본인 지역에서 희망하는 뭐 이지망 학교가 있으면 그쪽으로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이제 나중에 지원하실 때도 참고하시면 되고 밑에 전남교육감 추천 전형이라든지 그 외 전형들을 보시면 8번, 4번, 7번, 4번, 2번 이런 식으로 10번까지 빠지지 않고 추가 합격을 하면은 모두 다 등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지원을 하실 때는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할지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광주교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한 가지입니다. 정시 모집 결과입니다. 정시 모집 결과 경쟁률을 보시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당초 인원은 118명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에서 58명이 미달이 돼서 실제로는 176명을 모집하게 되었고 정원의 전형에서도 미충원 인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5명, 3명을 선발해서 총 184명을 모집했으며 경쟁률은 2.14대 1이었습니다. 정시 모집 결과 100분위 평균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면접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능 점수로만 좀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봤을 때 국수탐 영역 100분위 평균으로 세 과목 합쳐서 86.68 정도가 평균선이었고, 최고점으로는 94.67, 그다음에 최저로는 82.17 정도를 학생들이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이제 작년도 기준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충원 합격자 현황인데요. 정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남자 9번, 여자 8번까지 해서 총 이제 마지막으로 예비번호 17번까지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뽑는 인원 대비 추가 합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시를 지원할 때도 좀 이 점을 유의해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팁입니다. 면접은 이제 수시에서만 보기 때문에 수시 위주로 보시면 되고, 정시 면접은 폐지되었다는 점 한 번 더 안내해 드립니다. 면접 평가 요소인데요. 크게는 문제 해결 역량 40점, 교직 적합성 30점, 교직 인성 30점, 하위에는 문제 인식 및 상황 대처 능력 20점, 논리적 표현력 20점, 예비교사로서 기본 소양 및 관심 정도 20점, 발전 가능성 10점, 면접 참여 태도와 적극성 20점,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 10점을 배점으로 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면접 평가 방법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지원자 1명에 평가위원 3인이 들어가서 3인 1조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면접 시간은 10분 내외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면접을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 답변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실제 평가는 한 6분에서 7분 정도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면접 내용은 학교생활 기록부 모든 내용이 질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수시 면접 평가 문항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전부를 좀 보기에는 길어질 것 같고, 개별 지원자 질문을 발췌한 건데, 먼저 첫 번째만 보면은 저희 1번에서 봤을 때 자연계열 이수 과목이 상당히 많고, 진로 역시 의료, 생명공학 등의 분야를 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교육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세요. 이 학생을 봤을 때 학교생활 기록부상에는 의료나 생명공학, 그러니까 이 의사나 의대 쪽을 지망한 학생인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 왜 교대를 지원했나 이런 지원 동기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적에 대한 거, 독서 활동,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교육 봉사 활동, 그다음에 수상 실적이나 이제 자치회 임원 활동 등을 전반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다 확인해가지고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평가 시 팁인데요. 당연하게도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 기반이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자기가 지원한 전형에 제출한 서류가 추가적으로 있다면 그 서류에 대한 답변도 예상을 좀 해보시고,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모의 면접은 꼭 해보시는 게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바른 태도는 당연하게 유지하셔야 되고, 면접 질문을 좀 이해를 못 하더라도 시간을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하시면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접 평가 시 부정적인 부분은, 만약에 교대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교대에 왜 지원을 했는지 동기도 좀 불분명하고, 아니면 이해도 없고, 그럴 경우에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제출 서류를 냈는데 자기가 어떤 전형으로 지원했는지도 모른다 이러면 좀 감점이 될 수도 있고, 최종 목표와 구체적 진로 계획도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질문의 요점을 잘 파악해가지고 경청해서 답변을 하고, 만약에 좀 답변하는 게 어렵다 하더라도 자신이 교대에 꼭 오고 싶다는 그런 자신감과 적극적인 태도로 면접에 끝까지 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면접 준비는 대학 탐구, 자기 탐구, 모의 면접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대학 탐구보다는 자기 탐구, 본인의 성격 장단점이나 지원 동기, 왜 교대에 오고 싶은지,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 모의 면접은 서로 이제 다른 학생들이랑
질문도 해보고 대답도 해보고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모의 면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당일 유의사항인데요. 사실 지금 알려드리긴 좀 빠를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하게 입실 마감 시간 전까지 꼭 입실하셔야 되고 전자기기는 사용이 안 되고 신분증을 꼭 지참을 해주셔야 돼요. 당일에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게 되면은 좀 본인도 당황하고 이제 시간이 딜레이가 되다 보면은 긴장을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분증은 꼭 지참을 해주시고 복장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교복 착용 안 되고 이름표 부착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성명이나 출신 고교, 부모의 실명 등은 당연히 언급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항은 어차피 면접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또 세부적으로 안내를 드릴 거니까 이 정도로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이제 사전에 받은 질문도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좀 많이 받은 질문도 있어서 사전 질문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설명을 좀 한번 드릴게요. 블라인드 면접이 무엇이냐고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복이나 이름표, 지원자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요. 부모의 실명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언급은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블라인드 면접에서 이 사항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경고를 드리고 만약에 고의적으로 3회 이상을 좀 어겼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면접 점수에서 감점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블라인드 면접 위반 사항은 어기지 않도록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 학년별 반영 비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교과 성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의 성적 플러스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평가하는 거라서 단순히 성적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이 되는 건 아니고 교과 성적 외에도 저희가 이제 교육 환경에서 얼마나 학업적으로 성장과 성취를 보였는지 그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적이 상승하지 않거나 떨어지면 좋은 평가, 나쁜 평가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요. 성적이 꼭 상승했다고 좋은 게 아니고 뭐 1, 2, 3등급, 2등급, 1등급이 될 수도 있지만 1등급, 1등급, 1등급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적의 추이를 보긴 하지만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이 학생이 학업 역량을 얼마나 잘 관리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광주교대에 맞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며 해당 과목을 이수해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과목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거는 교대는 이제 종합적으로 배우고 또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전 과목의 성취 수준을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체능 과목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교직에 관심이 있다면 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교육과정이 만약에 학교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은 꼭 굳이 들을 필요는 없고 저희가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도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교육과정 안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교과 흥미와 적성에 맞춰서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나 심화 과목, 소인수 선택 과목, 공동교육과정을 많이 이수해야만 서류평가에서 유리한가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교육 환경에서 그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수자 수가 적어 교과 등급이 불리할까 봐 걱정됩니다. 저희가 이제 소인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강 인원이나 원점수, 그다음 표준 편차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진로 선택 과목을 봤을 때 이수 과목의 난이도나 그다음에 그 전에 들어야 될 과목, 뭐 물리 1을 들어야 되는데 물리 2만 들었다 이런 거 말고 이제 물리 1 듣고 물리 2 듣고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위계를 따져서 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셔서 좋은 성적을 받으시면 됩니다. 수상 같은 경우에는 학기당 한 건만 이제 제출할 수 있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본인이 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제 저희 광주교대에 지원하게 되면은 교대에 좀 적합한 수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상을 기재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자기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수상을 고민해가지고 기재를 하셔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다양한 비교과 활동들이 많아야지 합격하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상은 당연히 이제 한 개밖에 안 되니까 이제 제외하고 봉사나 독서 같은 경우에 많으면 합격하고 적으면 떨어지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상 봉사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한 학생들은 300에서 400시간 한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실제로는 못 봤지만, 근데 그런 학생이 있는 반면 교대에 지원한 학생들 평균적으로 4, 50시간을 했다면 그 400시간, 300시간 학생의 봉사에 좀 그 여부는 저희가 의심이 들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봉사의 시간이 많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건 아니고 교대다 보니까 차라리 교육봉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활동을 했는지 많이 한 것보다는 질적으로 좀 더 관련이 있는지 교직이랑 아니면 교대에 적합한 학생인가 그걸 좀 더 본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독서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은 독서를 하면은 좀 이것도 의심이 가겠죠 저희가 보통의 평균 학생들이 읽는 독서량보다 너무나 많이 했다면 저희가 실제로 면접을 할 때 이 학생이 정말로 이 책을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양이 많다기보다는 본인이 교대를 만약에 희망한다면 교직과 관련된 독서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왜 읽었는지 그리고 그걸 읽고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 배운 점이 무엇인지 정도를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 내용은 이제 다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광주교육대학교 입시 설명회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Q&A 갖는 시간 하겠습니다. 네, 광주교대 정성범 선생님 발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플로에서 계신 분들한테 이제 아까처럼 손들기 기능으로 해서 한 3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들기 기능을 해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Q&A가 많이 해주셔서 그런가 손들기 기능이 없네요. 손을 드신 분이 없네요. 저희가 Q&A로는 답 질문 안 받고 손들기 기능을 해서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여기 2분이 있네. 잠깐만요. 이재경님하고 이소정님이네요. 예, 이재경님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경님 질문이 그 채팅창에 놓이는데 광주교대 선생님 그 채팅창 클릭하시면 네. 질문이 보입니다. 이재경님 면접 실질 반영 비율에 대한 대학 측의 설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아까 대구교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 그러네. 지금 아까 대구교대 질문이셨구나. 이소정님이 아까 하셨던 분이 아니죠. 됐다. 이소정님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에서 1단계 합격자 성적 중 2점대 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그 평균 보시면은 1단계 합격자 중에 2등급 학생들은 많지 않고요. 평균이 1.7등급이어가지고 2등급 학생 비율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은 관계로 여기서 1차 온라인 공동 입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교대 김학남 선생님 수고해 주셨고요. 광주교대
정성범 선생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6월 9일 18시 땡땡 경인교대 때 다시 뵙도록 하고요. 6월 9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있죠. 3학년들은 6월 모평이 되고 1, 2학년들은 학력 평가가 될 텐데 시험 준비 잘 하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 6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